자, 안녕하세요 매세나 여러분. 저는 1인주의 국어 강사 김주미입니다. 제가 일단 이 촬영을 하게 된 목적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국어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된다, 혹은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면 성적이 조금 오를 거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은 아마도 학교 수업 나 되게 열심히 듣고 있어, 심지어 학원도 다니는데 성적이 잘 안 나오네, 이런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성적을 올리는 게 우리 이 영상의 목적일 텐데, 성적이 오르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설정한 방향이 잘못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 이제 이 공부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오늘은 조금 추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그런 포괄적인 내용들을 먼저 다루고자 하고요. 그리고 다음 추후에 업로드되는 영상에서는 각각의 분야대로 이렇게 공부를 하면 좋을 거다라고 조금 구체적으로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 우리 이때까지 학교를 다녀오면서 선생님들 별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정말 많은 방식을 여러분들은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 친구가 공부하는 방식들이 다 똑같지 않다고도 생각을 해요. 그러니 역시 제가 말씀드리는 요 내용들도 절대적이라거나 이것이 정답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영상을 보시면 안 됩니다. 요 내용을 듣고, 아, 나는 이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꼭 내 얘기 같아, 나도 이렇게 한번 해볼까, 방식이 맞는 친구들이 이 내용을 흡수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물론 이 영상과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나에게 맞는지, 그리고 이런 방식도 있구나 라는 걸 생각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성적 올리기 위해서 방식 얘기를 했는데 포괄적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지 잘하는 공부를 하는 걸까? 그 방법으로 저는 사고력 얘기를 먼저 해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이까지 영상 봤을 때 여러분들 중에 아이고 사고력을 키워야 한다네, 너무 추상적이다, 뭐 어쩌라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또 진부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가장 진부한 것이 기본적인 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내가 오늘 등교를 할 거야. 그래서 친구랑 만나서 가기로 했는데 오늘 친구 기분이 되게 안 좋아 보이네. 그래서 친구가 나한테 하는 말들이 되게 쌀쌀맞고 뭔가 좀 나에게 쿡쿡 찌르는 상처되는 말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친구가 집에 무슨 일이 있나? 아니면은 어제 내가 친구한테 무슨 잘못을 했나? 혹은 내가 말실수를 했나? 그리고 이 친구의 기분을 보니까 건강이 별로 안 좋은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런 말을 쌤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침 등굣길에 일어나는 이런 일상적인 대화에서조차도 우리는 그 말을 분석하고 왜 그럴까 맥락을 따져보는데, 근데 우리가 수능에 나오는, 심지어 우리가 내신과 어떤 점수를 따기 위한 시험들에 나오는 이런 대단한 문학작품에 대해서는 왜 사고하고 왜 맥락을 따지고 왜 궁금해하지 않냐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의 대화도 그렇고 그 다음에 문학작품들도 그렇고 전부 다 언어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언어란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 언어를 다루는 학문에는 우리가 다양한 사고와 따져보며 읽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사고력이라고 얘기하면 진짜 뭔가 확 와닿지 않잖아. 쌤이 생각하는 사고력은 뭐냐면요, 따져보는 거야. 말 그대로 생각하는 거자, 의문을 가지는 거고, 궁금해하는 거고, 왜 그렇지? 화가 나는 게 저는 사고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받아들이는 건 사고가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뜬구름 잡는 얘기들을 쌤이 조금 구체적으로, 단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식, 그리고 왜 사고가 자꾸 중요하다고 하는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쌤이 생각하기에 이런 과정으로 여러분들은 공부를 할 거야. 일단 봐봐. 자, 학교에서 수업을 들어.
물론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 중에서는 수업을 안 듣는데요? 하는 친구들은 없을 거라고, 그런 불성실한 친구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 나 참 성실해. 수업을 듣는데 학교 수업이든 학원 수업이든 필기를 열심히 하면서 선생님 말을 듣고 이렇게 이제 수업을 듣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먼저 첫 번째, 이렇게 하고 끝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필기를 열심히 했잖아. 그러니 나 오늘 공부 열심히 했어 라고 생각을 할 거야. 근데 아까 쌤이 막 강조했던 따져봐라, 화를 내라, 그 다음에 의문을 가져라 하는 과정이 여기서는 없었지. 그냥 듣기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수업만 들었을 때는 여러분들은 아무런 사고를 하지 않은 거야. 그냥 듣기만 한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수업만 듣는 친구들보다 조금 더 성실한 친구들 입장으로 가볼까? 자, 그 친구들은 이제 집으로 갑니다. 자, 집에 가서 공책을 펴고 A4용지를 펴고 난 뒤에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다 옮겨 적어요. 너무나도 성실하죠. 자, 그리고 나서 선생님들이 준 숙제를 열심히 풉니다. 자, 그럼 이까지는 사고를 했을까? 자, 보통 대부분의 친구들도 암기를 하고 또 문제풀이까지 갔을 때 아무런 사고를 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해요. 자, 선생님 성실하게 제가 다 옮겨 적었는데 이게 어떻게 공부가 아니죠? 공부가 아니지 얘들아. 왜 아니냐면 이거 봐봐. 학교에서 우리 요런 걸 배웠다고 치자. 이 어찌 좋지 아니한가? 질문의 방식이네. 근데 얘들아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어찌 좋지 아니한가? 라는 건 매우 좋다라는 걸 내가 가지고 하고 싶은 말이 매우 좋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할 말은 정해져 있는데 질문의 방식을 통해서 마치 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대답만 하면 돼. 답정너의 방식으로 나와 있는 거, 이런 거 서리법이라고 한대. 그럼 얘들아 여기는 서리법이 쓰인 거야? 라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필기를 해줄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여러분들, 쌤이 찾아줬잖아. 이러한 것은 서리법이야 라고 쌤이 찾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쌤이 찾은 걸 그냥 외운 거밖에 없잖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항상 보는 거, 학교에서 서리법 실컷 잘 가르쳤는데 처음 보는 작품에서 서리법을 찾으래. 그거 할 수 있어?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정한 사고가 일어나고 학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배운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고, 이게 서리법인가 찾아가는 과정, 궁금해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까지 암기를 했어. 선생님이 서리법이라고 했으니 서리법이구나 받아들이는 건 절대 나의 공부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 얘기도 한번 해볼까?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리법 요거, 요 문장 이렇게 딱 갖다 두고 기억을 딱 해.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선지를 주고 난 뒤에 처음 보는 작품에서 똑같이 기억과 같은 표현 기법이 쓰인 거를 찾아내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잘 못 찾아요. 왜냐? 그냥 외운 거. 이게 서리법이라는 것을 알았지 서리법이 뭔지 진정으로 궁금하지 않았거든. 자, 그러니 문제풀이 하는 친구들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을 거야. 열심히 풀어요. 그리고 이거는 맞고 이거는 틀렸네, 이거는 맞아. 그리고 틀린 거 어떻게 점검하는 줄 알아? 답지를 싹 봐요. 보더니 4번은 이러이러한 부분이 서리법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다 라는 풀이를 보고 이 부분이 서리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간다니까. 근데 이게 뭐랑 똑같냐면 선생님이 얘들아 이거는 서리법이야 라고 찾아준 걸 너네들이 암기한 것처럼 답지에서 이게 서리법입니다 라고 찾아준 걸 여러분들은 확인하는 것밖에 안 돼. 그럼 이 과정에 뭐가 빠졌어요? 이거는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서리법이구나. 서리법을 찾아가는 과정이 이 답지에도 생략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문제풀이하는 과정에도 진정한 사고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것들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사고를 해야겠지. 어떻게 사고를 할 거냐면 의문을 가지라고. 자, 볼까? 요거는 학교에서 배워서 설의라는 것을 알았어. 자, 근데 두 번째 요거 한번 볼게. 자, 어쩌고 저쩌고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마땅하십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은 생각할 거야. 의문영험이 질문을 하면은 선생님이 서리법이라고 했는데 이게 정해준 답이 있을까? 그럼 뭘 정해준 거지? 그냥 질문했기 때문에 서리법 같은데? 에이, 이거 서리법이다. 이렇게 찾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마땅하지 않으니까 따지는 건가?
라고 막 고민을 하잖아. 이 과정이 여러분들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틀리고 난 뒤에 요거는 마땅하지 않다는 화자의 어떤 태도가 드러나기 때문에 서리법이다 해서 서리법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합니다. 자, 그럼 조금만 더 가볼까? 자, 어떤 문제를 봤더니 얘는 서리가 맞았어. 어쨌든 하고 싶은 말을 숨겨놨으니까 여러분들의 그 과정 속에서 찾아냈어. 자, 근데 이번에는 세 번째 문장으로 갔더니 그가 법인이 아닐까? 의문형 어미야. 의문형 어미니까 이거 서리법 맞다 라고 나는 그냥 판단하고 체크해요. 근데 틀려요. 왜 서리가 아니지? 찾아보면은 일단 서리법인 거에 대한 것만 답을 줘. 그리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잘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아니구나, 그냥 4번이 답이구나 하고 그냥 넘어간다는 거야. 자, 그러면은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의문형인데 왜 서리법이 아니지? 짜증나네. 학교에서 배운 거랑 좀 다른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천천히 고민해 보자는 거야.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답을 정해놔야 된다고 했어. 근데 그가 범인이 아닐까? 라는 거는 진짜인지 아닌지 추측하는 과정이야. 그러니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 이한 어찌 좋지 아니한가? 완전 좋아 라고 바로 답을 내릴 수 있는 얘와는 다르게, 이거는 추측의 과정이네, 그냥 단순한 물음일 수 있구나. 그럼 여기서 또 고민을 해야지. 그럼 단순하게 물어보는 건 서리법이 아닌가? 해결해야지. 그러니 학교에 가서, 학원에 가서, 선생님 제가 이런 과정을 겪었는데 이런 것도 서리로 볼 수 있나요? 답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럼 단순한 질문과 서리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이렇게 계속 찾아가는 사고를 해야 된다 고요. 될까요? 쌤이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그냥 조금 일부적인 그런 지문들을 가지고 왔지만 여러분한테 좀 전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하는 건 이까지밖에 안 돼. 선생님이 서리법이라고 했으니까, 답지가 서리법이라고 했으니까 이 답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이게 왜 서리인지, 서리란 도대체 뭐지? 와닿지 않는데? 그런 과정으로 화를 내면서 자꾸 의문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의문을 가지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하게 돼. 볼까? 이거에 대한 의문을 가졌잖아. 그리고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선생님들은 대답을 해요. 단순한 의문은 서리법이 아니야. 서리법이라는 거는 이게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강한 어떤 확신이나 그런 대답을 정해놓고 그냥 표면적으로만 질문의 방식으로 하는 거랑 답정너라고 생각하면 돼.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바운더리는 살짝 넓어져요. 왜? 뭐 때문에? 단순한 질문이라는 요 한 줄을 통해서 이런 거는 서리법으로 보지 않는구나 라는 암기할 내용, 또 지식의 확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식을 확장시켰어. 그러니 이제 또 문제풀이로 넘어가면, 그래, 저번에는 의문형 그 자체만으로는 서리법이 아닐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풀어야겠다 라는 과정들이 일어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고 따지며 서리법을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과정들이 계속 돌고 돌게 되겠지. 자, 쌤이 그냥 서리법으로만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진짜 여러분들 돌아보면 이런 거 있어. 우리 김소월의 진달래꽃 생각해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보내 드리우리다. 이런 거 배웠잖아. 그리고 마지막 줄, 말없이 고이보내 드리겠다? 이 사람이 겉으로는 보내준다고 했는데 속은 보내지 않는 거래. 그리고 이렇게 반대되는 걸 얘기하는 거 반어법이라고 했어. 학교쌤이 그랬으니까 이 부분은 반어법이야 라고까지만 얘기하고 정리하고 끝나는 친구들이 많았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완전 새로운 지문에서 반어법 찾으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찾을 수 있을까? 못 찾아요. 왜?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에. 되겠죠? 그래서 쌤이 오늘 이런 구체적인 예시로 먼저 포괄적으로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우리 문학이란 것들, 그 다음 비문학은 더더욱이 심할 거예요. 쌤이 추후에도 얘기하겠지만 비문학은 정말 사고를 많이 요하는 겁니다. 그러니 친구와 대화할 때 그 내용을 따지고 여러 가지 맥락을 생각하고 감정을 파악해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접근 방법을 생각하는 것처럼 문학 역시도 내 머리를 굴려서 해야 돼요. 자, 요거는 진짜 좀 여담이기는 한데 쌤 수업을 듣는 친구들한테 쌤이 조금 화를 내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답지를 보는 거야. 답지를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의 사고가 아니라 그냥 정해놓고 물어보거든. 선생님 4번이 서리법이라고 하는데 왜요? 근데 중요한 건 얘들아, 4번이 왜 서리법인지를 너네들이 찾아가야 되는 거지, 서리법이라고 한다라는 거를 듣고 거꾸로 찾아가는 건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지 보는 것보다 내가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이 맞는지 도움을 요청하면서 지식을 확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고력을 키워야 한다는 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 짧게 인강을 찍었어야 돼서 일단 첫 번째 영상은 이렇게 조금 구체적으로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머리를 계속 써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바로 뒤 이어서 우리 문학과 독서는 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것도 짧은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